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당선인이 제19대 보궐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대한민국의 기존 질서를 계속 무너뜨려 왔습니다. 그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적폐청산은 물론 깨끗이 청소한다는 뜻이고, 그런데 청소를 한다는 그 명목으로 그는 건물을 부숴버렸습니다. 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계파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대한민국의 법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혁명입니다. 혁명은 촛불 세력이 원하니까 그렇게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혁명은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법률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현재 마음에 들지 않는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하고 있지요. 그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지방분권이라고 합니다. 이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이었는지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그 일군의 사람들은 지방분권의 헌법이 걸림돌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최근에 30년이 넘은 헌법은 맞지 않다. 고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태어나서 30년이 넘은 자신의 머리는 왜 바꾸지 않고 붙여두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든 이런 식으로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헌법과 법률을 깨뜨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것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척추를 잘라내고 중요 장기를 절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환자는 빠른 시일 내에 죽게 되겠죠. 대한민국도 현재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직접적인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돈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즉 가상화폐 문제가 그것인데 정부도 그것이 당면과제다 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화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수원지로부터 그 각 가정마다 이 수도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망을 파악을 해보면 대한민국 전역이 이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주 동떨어진 외진 곳을 제외하고는 다 들어가 있죠. 이 수도관 시설, 이것을 경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수도관은 왜 있는 겁니까? 그 관을 따라서 물이 흐르게 하려고 있는 것이죠. 각 가정에 물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수도관의 역할입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수도관 자체보다는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수돗물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수도관을 경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수돗물은 무엇일까? 이것을
경제학적인 면을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면 그것이 바로 화폐입니다. 수도관 속을 흐르고 있는 수돗물은 화폐, 즉 돈인 것이죠. 그렇다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도 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돈의 흐름에 돈이라고 하는 그 돈은 그 동전이나 지폐가 아니고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돈, 그 가상화폐 중에서 여러분이 자주 들어본 이름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온갖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돈이다. 그런 말을 듣는 것이다. 자금 세탁 수단으로서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테러리스트들의 꿈을 실현해 주는 그런 화폐다. 그런 설명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재무부는 이제 비트코인은 그 예를 든 것이고 가상화폐를 이렇게 그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첫째,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디지털 화폐를 가리킨다. 둘째, 가상화폐는 그 개발자가 발행하고 관리한다. 정부가 하지 않는 것이죠. 셋째, 그것은 특정한 가상 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되는 결제수단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실 국가에서 통용되는 결제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국 재무부의 설명을 기초로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죠. 첫째, 가상화폐는 정부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는 화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한민국의 법률로 그것을 규율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그 화폐, 대한민국에서 유효하게 합법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는 이렇죠. 대한민국 전체를 연결한 그 수도관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 속에서 이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9장에서 규율을 합니다. 이 경제가 헌법 밖에 있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헌법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제 시스템도 당연히 헌법이 그어놓은 영역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관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 속을 흐르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돈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관과 그 속을 흐르는 수돗물, 이것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법률로 규율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상화폐와 우리가 지금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 화폐는 법률로 규율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로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상화폐의 거래시장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름이 가상화폐 거래시장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화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옛날식으로 이야기해서 조개 껍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조개껍질 거래시장, 홍합껍질 같은 것의 거래시장이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는 정식 화폐 시스템과 이 어떤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의 거래 시스템은 전혀 다른 것이다.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디에서 물건이냐 하면 이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에서 그것이 화폐이지만 대한민국 법률이 효력을 발생하는 현실 세계에서는 물건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우리가 그 우표를 수집하는 그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표는 우표 한 장에, 낱장으로 한 장에 가령 3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표를 수집을 해도 역시 그 우표에는 300원의 가치가 있지요. 그런데 만일 그 수집한 우표가 희귀 우표다. 그래서 일종의 프리미엄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희귀 가격이 형성이 되지요. 그래서 한 장에 300원 하는 우표가 희귀 우표가 돼서 한 장에 100만 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우표는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희귀 우표가 됩니다. 그런데 그 희귀 우표를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150만 원에 그것을 사기를 원한다면 가격이 150만 원으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 지금 가상화폐가 마치 희귀 우표처럼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거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거래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현재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의 그 계좌수, 그들이 이제 은행의 계좌를 개설해서 돈을 주고받고 하니까 그 계좌 수가 200만 계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자는 300만 명에 가까울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이 동아일보 2018년 1월 13일자 보도입니다. 또 같은 날 조선일보는 하루, 그러니까 1일 동안 최대 6조 원이 거래되고 있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어떻든 가상화폐는 현재 그 화폐로서 대한민국 법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손을 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거래되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둘째, 가상화폐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개발자가 만들고 개발자가 관리합니다. 그러니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가상화폐를 개발한 사람이 한 나라의 그 대통령이나 또 조폐공사나 그리고 그 화폐가 잘못 유통이 될 때 단속을 하는 위조화폐 단속기관이나 이 모든 것을 개발자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화폐 자체에 정부가 손을 댈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알아둘 것이 현재 이것이 신기술 분야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촉진시켜야 한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기로 하죠. 이것이 신기술이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발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자가 이 시스템을 연구하고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과 그것이 어떻게 유통이 될 수 있고 그 흐름이 유지될 수 있는지 그것을 연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보호받을 만한 영역입니다. 직접 유통하지 말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투자자, 사실은 투기자의 문제인 것이죠. 이 투자자들은 가상화폐를 개발하는, 즉 연구하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가상화폐를 개발하는 연구소가 아닌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 정부는 신규 가상 계좌의 개설을 중단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가상계좌 개설을 중단한 것인데 그것이 2017년 12월 28일 지금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투자자들이 반발을 하고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 그렇게 되고 나서 금융위원회에서 2018년 1월 말까지 이 가상화폐의 실명 확인 거래 시스템을 도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율적으로라는 부분입니다.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신규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일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역시 동아일보 2018년 1월 13일자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나 혹은 국회의원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실명 확인을 한다든지 혹은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좀 감독을 함으로써 그 양이 늘어나는 것을 조금 억제한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길목을 지켜서서 그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융위원회가 나서서 각 은행이 처리하도록 지금 이렇게 조치를 해 놓은 것인데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직접 거시적인 관점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의 투기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21세기의 아편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아편전쟁이 있던 시기를 되돌아보기로 하죠. 그때는 19세기였습니다. 당시에 청나라는 쇠퇴기에 접어들어 있었고 그 조정의 권위 그리고 기강이 허물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국민주권주의 시대고 그때는 군주주권주의 시대라는 차이가 있지만 상당히 흡사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반란도 일어나고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그렇게 분란이 계속되는, 다시 말해서 질서가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군주의 그 통치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국가는 재정 부담이 자꾸 늘어나서
빚을 많이 지고 빈곤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때 중국에서는 아편 수입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들이 아편에 중독이 돼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아편 대금을 당시에는 금이 아니라 은으로 결제를 했고, 따지면 그 외국과의 교역을 할 때 이것이 화폐 역할을 했던 겁니다. 국제통화로서. 그런데 마침 청나라는 세금도 은으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양의 그 중국의 은이 아편대금으로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고 나니까 중국 내에 은이 부족하고 은값은 뛰게 되었죠. 그렇게 돼서 연쇄작용으로 중국 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세금이 인상된 그런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이 극심해져서 세금을 낼 수 없는 농민들은 유민이 됐고, 또 그들이 또 그 반정부 활동을 하면서 싸우는 도적이 되기도 했고 저항 세력이 되기도 했고 그랬던 것이죠. 이렇게 되자 청나라 조정에서는 이 아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그대로 두고 해결해 보자 하는 안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예 근절을 하자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자 하는 쪽은 이랬습니다. 아편에 빠진 사람을 되돌리는 일도, 아편 유통과 흡입을 완벽히 막는 일도 불가능하고 금지할수록 가격만 높아질 따름이기 때문에 차라리 관리와 군인을 제외한 일반 백성에게는 아편 흡입을 허용하자. 그리고 아편 결제에 은을 쓰지 말도록 하고 국내에서 아편을 재배해서 수입품을 대체하도록 하자. 현실을 쫓아가는 그런 방안이었죠. 또 다른 주장은 아편을 방치할 경우에 백성이 전멸하고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아편 흡입자에게 1년의 기한을 주어 아편을 끊도록 하고, 그래도 끊지 못하면 사형에 처한다. 아편의 수입과 유통을 엄중히 단속하자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편전쟁과 난징조약이라는 그 문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이 가상화폐라는 것을 두고 찬반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도 한번 이 문제를 다시 깊이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과거 그 아편전쟁이라고 할 때 그 아편은 물론 그 자체가 악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편이 악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것은 지금도 버릴 수 없는 중요한 약품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중독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품으로 쓰이는 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가치 있게 쓰지를 않고 중독이 되는 방향으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으로 사용하지 않고 마약으로 사용을 했던 것이지요. 지금 문제의 가상화폐도 그렇습니다. 이제 21세기가 되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가상세계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인간이 개발을 하고 활용을 하게 된 그런 시대입니다.
이 가상화폐를 연구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아주 훌륭한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가상화폐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사실은 새로운 재화, 새로운 경제 영역을 만들어내는 좋은 일을 바로 들고 와서 현실에서 돈벌이로 써버린 그런 사건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신약을 개발하는 그 연구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가 신약을 개발을 해서 환자에게 마음대로 주사를 하고 자기가 개발한 것을 직접 판매를 한다면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가상화폐도 그 개발자가 가상화폐를 현실에서 통용되도록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특히 이것은 약처럼 먹어버리는 거하고도 또 달라서 국가 시스템 자체를 개입을 해서 개인이 마음대로 휘저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지요. 원래 순서는 이렇게 돼야 할 겁니다. 연구 결과물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정부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정부가 검토를 하고 이러한 신산업을 어떻게 키우고 또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를 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논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법률을 제정하고 그래서 그 법률에 따라서 그 제도와 기구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법률에 따라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만 이미 유지되고 있는 기존 질서와 순조롭게 맞물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 정부가 이 가상화폐라는 것을 시스템 속에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충분히 그 절차를 다 밟아서 순조롭게 들어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는 말하기 쉽게 그저 이야기를 하자면 개발자가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개발자가 관리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두고 보자니 바로 이와 같은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돈을 잃는 사람,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돈을 버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것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헛된 데 돈을 써버리는 그래서 결과물이 남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신종 화폐 시스템의 개발이라든지 연구라든지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토대로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어떤 투기 활동을 하는 일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개발자와 이 투기자의 관계는 투기라고 하는 이유는 정상적으로 설정될 수 있는 가격보다 더 높게 경쟁적으로 또 추가 이익을 목표로 그 가격이 올라갈 때 그러한 것을 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와 투기자가 있다고 할 때 이 개발자는 도박장, 그러니까 카지노를 개설한 사람과 비슷한 지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자는 그 개설된 곳에서 도박을 하는, 그래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도박꾼에 비유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중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도박장을 개설할 때는 법률에 의해서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법률에 의해서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개발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법적인 규제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말 그대로 화폐 시스템을, 화폐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개발은 아예 허용이 안 됩니다. 그것을 다른 의미의 연구라든지 그런 다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법률로 규율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박꾼도 마찬가지로 법률로 규율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된 도박장의 경우에도 일정한 규율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투기자에 대해서는 규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금융위원회가 가상계좌 실명제안이라는 것을 내놓은 것이죠. 즉 투기자에 대해서 아주 미미하나마 규제를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실명제로서의 규제입니다. 그 가상화폐라는 것 자체는 제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규제를 못하는 것이죠. 만약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규제를 하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편법 규제밖에 안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을 정면으로 찝어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려면 법 제도 안에 들여와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 투기자가 일종의 도박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도박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박 중독이라고 하는 면에서 지금 가상화폐 열풍, 이것을 가지고 정부에까지 덤벼드는 투기자들, 그것이 바로 21세기의 아편 전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의견이 분분하다 그랬는데 이 가상화폐를 그대로 유지시켜야 된다. 지금 상태로 오히려 활성화시켜야 한다 하고 지지하는 측의 주장은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또 이것은 신기술 개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신기술 개발 부분은 논점을 벗어난 이야기다 하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죠.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신기술 개발이라는 보호막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쪽이고, 그 다음에 투기자의 손해, 이것이 바로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투기자의 손해가 발생되었다. 현재의 우리나라 화폐 시스템을 깨고 또 정상적인 이 경제 질서가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투기자의 손해를 이야기하지만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특히 돈의 흐름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이것은 투기자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영향을 받게 된 그런 문제로 더 크고 더 악화된 문제로 가게 됩니다. 지금 의견이 이것이 문제 있다 하는 의견이 있고, 이것은 그렇게 볼 것이 아니다. 이것은 도박이나 투기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의견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대한민국은 현재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결제수단,
이것은 또 결제수단의 문제도 아닌데 그 거래,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의 거래를 제도로서 도입할까 하지 않아야 할까 하는 논의를 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단계에서는 똑같이 1대1로 찬반을 놓고 비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사고가 터진 겁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한 상태인 것이지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일단 계속 커지는 이 문제, 이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당장 그야말로 피 흘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투자자들, 그 투기자들이 여기에 넣어놓은 돈이 액수가 많다고 하죠. 그렇더라도 다 자초위난입니다. 게다가 처음부터 엄밀히 따져보면 법 절차를 비껴간 것들이죠. 그래서 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피해자의 발생, 이것을 감수하고 그러면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감수하느냐?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통화 시스템, 앞에서는 그냥 화폐, 돈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가상화폐를 가상화폐 투기자들 그리고 그 가상화폐로 인한 자신들의 이익을 계속 고수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을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은 투기자 아닙니까? 투기,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일확천금에 눈이 먼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독이죠. 그 중독 가운데 돈 중독만큼 끊기 어려운 것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좀 더 저항이 약한 방법으로 조금은 져주고 그리고 조금만 규제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느리게 쫓아가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기한을 주면은 끊지 못합니다. 중독은 그렇게 해서는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금지시키는 그러한 아주 단호한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청와대 비서실의 그 역할이 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청와대 비서실이 모든 것을 망친다 하는 경고를 무시했죠. 이제는 드디어 그 돈의 흐름에까지 손을 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청와대 비서실, 그 무능한 비서실과 손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이번 일은 전문성이 있는 그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정부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 처리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이번 일은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 과정은 첫째, 가상화폐를 완전 거래를 금지한다. 둘째, 물론 연구기관을 통한 기술 개발은 추진한다. 그러니까 이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가상화폐 자체가 기술인 것이 아니고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4차 산업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쪽으로는 당연히 더
우리가 남들보다 더 그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선진국에서도 이미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과 공조하되 우리 대한민국 독자적인 그 제도를 찾아내서 그것을 수립을 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중독이 그렇듯이 이 돈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 중독이 있죠. 이 중독은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점을 정해놓고는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독은 오늘 끊는 사람만 그것을 끊는데 성공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